어린 왕자 하면 보통 어린이 동화라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책은요, 어른들을 위한 아주 깊고 아름다운 철학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게 대체 뭘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시작돼요. 화자가 6살 때 그린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아마 대부분 모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이게 바로 화자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반응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상상력이 딱 메말라버린 어른들의 시선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화가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바로 코끼리를 꿀꺽 삼킨 보아뱀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린 왕자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보이는 게 전부일까? 겉모습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바로 이런 어른들의 이상한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나 사실,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른들은요, 뭐든지 숫자로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면 와, 그 친구 목소리는 어때? 뭘 좋아해?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야? 아빠는 돈 많이 버셔? 이런 것부터 묻는다는 거죠. 꼭 사람을 숫자의 합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색깔인지는 전혀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어린 왕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B6일 리라는 아주 작은 행성에 사는 이 친구는요, 자신만의 특별한 장미 한 송이를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하루는 이 작은 행성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그런 위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매일같이 뽑아내는 이 바오밥 나무싹,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라는 행성 전체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린 왕자는 이걸 규율의 문제라고 불러요. 그의 작은 행성에는 좀 까다롭고 허영심도 많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왕자는 이 장미의 투정 섞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랑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 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기에는 너무 어렸어. 바로 이 서툰 오해가 그를 아주 머나먼 여행길로 떠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어린 왕자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가 방문하는 행성 하나하나는요, 어른들의 서로 다른 집착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만난 어른들은요, 다들 자기만의 행성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다스릴 백성은 한 명도 없는데 왕 노릇을 하는 왕, 칭찬해줄 사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견디는 허영쟁이, 그리고 수많은 별을 가졌지만 그 아름다움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살업가까지. 어때요? 이들 모두 진정한 관계는 없이 텅 빈 집착만 되풀이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 주변의 누군가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 같진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업가의 차가운 소유 논리랑 어린 왕자의 따뜻한 보살핌의 철학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돼요. 사업가한테 별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어린 왕자에게 자기 꽃은 자기가 직접 물을 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쓸모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의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장미가 이 넓은 우주에 딱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던 어린 왕자.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까 똑같이 생긴 장미가 무려 5,000송이나 있는 정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어린 왕자의 자부심과 사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한 마리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길들여달라고 부탁해요. 길들인다라? 처음 들으면 꼭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우가 말하는 길들인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길들이는 데에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무엇보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익숙해질 시간도 필요하죠. 특히 여우는 의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약속된 시간이 다른 평범한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되거든요. 바로 그게 서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내게 너는 아직 세상에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고 나도 너에게 그럴 거야. 바로 이 여우의 말이 길들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평범한 존재들 중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행위를 통해 서로에게 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기적,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우가 가르쳐줬던 그 지혜가 어떻게 현실 속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말이야,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이 한마디가 여우의 가르침과 사막이라는 현실을 딱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삭막하기만 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우물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니,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조종사는 마침내 깨닫게 돼요. 아, 사막 어딘가에 숨겨진 우물이 이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오래된 집이든 밤하늘의 별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있구나 하고 말이죠.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모자 그림 기억나시죠? 그 주제가 완벽하게 되돌아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우가 남겼던 가장 위대한 비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정말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쏟아부은 시간, 그리고 사랑과 정성, 바로 그게 평범했던 무언가를 이 세상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가치의 원천이라는 거죠. 길가에 피인 5,000송이의 장미가 아니라 어린 왕자가 직접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투덜거리는 불평까지 다 들어주었던 바로 그 장미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린 왕자의 여정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쏟고 마음을 다해 돌보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장미는 과연 무엇인가요?